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와우. 풀통. 남편이 새로운 장난감을 샀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10만 원 정도 싸게 사기 위해 양평 읍까지만 배달되는 제품을 주문했더라고요. 양평 읍까지 직접 가서 가져와야 했지만 그걸 가지러 가는 시간 동안 저와 드라이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할 만큼 남편의 기대가 컸던 제품이었답니다. 남편의 새 장난감은 엔진형 잔디깎기인데요. 엔진형 잔디깎기를 지인에게 빌려서 여러 번 잔디를 깎아보더니 남편이 직접 선택한 제품이랍니다. 남들은 잔디가 자랄 때마다 깎아줘야 하는 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남편은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성능 좋은 잔디깎기를 이용할 때마다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네요. 남편과 딸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반려동물들만 남게 됩니다. 산속 전원주택에 살면 많이 무서울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오라, 이리 와.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저처럼 이웃과의 거리가 먼 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가까이에 이웃이 많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이웃집과의 거리가 멀면 일단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들 외에 특별한 소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음악을 크게 듣고 싶을 땐 크게 틀어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 찾아왔을 때 밤 늦게까지 마당에서 마음 놓고 떠들 수도 있고요. 개들이 짖어도 이웃에 피해갈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아직 불편한 저로선 억지로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웃과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살다가 산속이긴 하지만 이웃이 가까이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자연의 소리 외에 라디오 소리와 같은 기계적 소음도 들리고요. 우리에게 다른 집의 소음이 들리는 만큼 다른 집에도 우리 집 소리가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음악을 크게 듣고 싶은 날에도 조심하게 되고 밤에 마당에서 얘기 나누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마당에 있을 때 가끔씩 개들이 짖을 때조차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 중엔 이웃이 가까이에 없으면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밤이든 낮이든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도둑이 들거나 산짐승들이 집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딸들이 어렸을 때 도시에서 아파트 저층에 살았었는데요.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결혼 반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도둑 맞았는데요. 물건을 잃어버린 것보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졌던 그 익숙치 않은 서늘함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날 때가 있답니다. 또 빌라에 살 땐 옆집에 강도가 들었었다는 사실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옆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생각, 또 그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꽤 오랫동안 두려움 같은 걸 느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야, 거기 다오라 이거.
가오리 일로 가자. 가오라. 가오리 이거 불 끄고 슉. 가오리 불구공 어딨지 가오리? 가오라 일로 가자. 가오리 아구 예뻐. 아구 예뻐. 아이 예뻐. 앉아. 아유 잘하네 우리 가오리.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예뻐. 설렁 이거 공하자. 이쪽으로? 가오리? 가오라. 가오리 앉아. 가오리 앉아. 네?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오리 가자. 하지만 전원주택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웃과 멀리 떨어진 집에 살 때는 물론이고 이웃과 가까이 사는 지금도 외롭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놀거리도 많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고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 택배 기사님 외엔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지내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답니다. 개 3마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다는 것도 제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데 분명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둑도 도둑질할 곳이 많은 곳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집 몇 채 없는 동네까지 오진 않는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전원주택 살면서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들어본 사례로는 장독대의 된장을 퍼갔다거나 밭에서 뭘 따갔다거나 하는 식의 사건이었죠. 산짐승 때문에 무섭다거나 한 적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산짐승이 무섭고 싫지만 산짐승 입장에서도 사람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 멧돼지, 고라니, 뱀 같은 산짐승도 잘 안 내려옵니다. 밤엔 사람이 집 안에 있으니까 사람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럴 때면 가까이까지 내려온 멧돼지를 창문을 통해 본 적도 있었고요. 개들 데리고 산책하다가 산등성이 쪽에서 지나가는 고라니를 본 적도 있었고요. 사람 소리에 돌담 속으로 황급히 숨어 들어가는 뱀을 본 적도 있었지만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답니다. 또 그렇게 산짐승을 보는 횟수도 1년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요. 원래 산짐승들이 살던 곳에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이니 더불어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몇 번의 경험 또한 사람에 따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 사는 계획을 세울 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전원주택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생활은 가족 개개인이 모두 즐길 수 있어야만 전원주택의 단점을 함께 극복하며 지속할 수 있답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